쓰는 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쓰는 거는. 누구에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어떤 각도로 집필해가지고 경쟁도서하고 차별화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를 탈 것인가, 이런 구조 분석하고 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75%예요. 이게 75%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자료 수집은 뭐냐? 자료 수집은 책 쓰기의 심장입니다. 책을 내 힘으로 쓰려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대학 교수분들도 책을 못 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암기되어 있는 지식으로 책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책 쓰기는 영원히 끝입니다. 왜? 그 누구도, 지구상의 그 누구도 암기된 지식으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루만 지나도 뭐 외워난 거 절반 나가는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이거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책을 쓰는 거고, 이 석 달 동안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목차를 잡고 이 자료를 갖고 온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목차를 잡는 거는 뭐냐? 일종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올라가가지고 이 정상에서 목차를 잡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차를 잡는 거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차를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길어도 한 뭐 일주일 정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탈락을 하는 거죠. 기획 출판의 성공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0.1%입니다. 0.1%. 1000명이 투고해서 그 중에 1명이 기획 출판 계약에 성공해요. 출판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근데 목차가 출판의 80%인데 하루 이틀 만에 목차를 잡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목차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를 다 분석을 다 해야 돼요. 해가지고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를 보고 산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고공비행을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 독자의 니즈가 보입니다. 독자의 니즈. 책은 뭐냐면은 독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독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성공하는 겁니다. 상품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공급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분석을 해보면은 독자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해결책인지가 파악이 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즉 독자의 니즈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차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쟁 도서를 보는 거예요. 자, 경쟁 도서가 뭐냐? 경쟁 도서는 내 책하고 유사한 책입니다. 독자가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의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책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거냐?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경쟁 도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목차,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 분석하면 그렇게 목차가 이제 나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를 타야 돼요.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고, 베스트셀러는 뭐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깃발만 꽂으면 베스트셀러 되는 겁니다. 이미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돈만 올리면 배는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명에 순응하면 업혀가고 운명에 거역하면 끌려간다. 로마의 세네카가 한 말인데, 기본적인 트렌드를 타면 성공하고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트렌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최적화를 해야 돼요. 자기 최적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돋보이는 것도 그냥 돋보이는 게 아니라 최고로 돋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 자산을 점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걸 다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다 연결해가지고. 자, 20살까지는 스펙 쌓고 괜찮아. 한 25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30살 넘어갔는데 스펙 쌓겠다고 시간 끌면은 절대 안 됩니다. 스펙을 쌓는다고 시간을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거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은 스펙 쌓으면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스펙 쌓으면 옆에 보면 또 뭐 박사학위 막 엄청 많고 뭐 이렇거든. 임원되면 끝나겠지 그러지만 막 임원 보니까 막 장난 아니거든. 삼성안에서만 임원이 뭐 1000명 넘게 나오고 이렇거든.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졸이다. 고졸이고 예를 들어서 연애책을 쓴다고 했을 때 고졸이다. 그리고 뭐 연예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연애를 좀 해봤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고졸 출신으로 연예인으로 연애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다. 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졸이, 실제 스펙은 고졸이야. 얘가 팩트는 고졸인데 실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으면은
하버드도 얘를 못 이겨요. 그런 각도를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봅니다.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해가지고 인생 이벤트들을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가지고 자기 최적화시켜야 돼요. 하버드를 압도하는 프로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목차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잡아줘야 돼요. 이 네 개가 전부 다 교집합이 돼야 돼요. 교집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 나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거의 석 달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를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용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0.1%라는 것을 이거를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책을 내는 분들이 다들 이제 프로필이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구조를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 쓰는 건 얼마 만에 쓰는 거냐? 한 달 만에 쓰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책을 이제 쓰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어떻게 책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책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왜? 자료 수집을 다 끝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쓰면 됩니다. 자, 목차, 책 한 권은 뭐냐? 책 한 권은 목차가 40개예요. 일반적으로 책의 목차가 40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래요. 한 90% 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차를 이제 원고를 쓴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개씩 쓰면 돼요. 그러면 40일 만에 원고 집필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개씩 쓰면 돼요. 그러면 20일 만에 원고 집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원고 쓰기가. 원고 한 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 개 원고의 길이는 A4 용지 2.5페이지입니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글자 간격은 160%. 한글의 기본 설정된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한두 개씩 쓰면 돼요. 한두 개씩 쓰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만에 원고 쓰기 끝나요. 10포인트, 160%. 한 개 원고는 A4 용지 2.5페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원고 쓰기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넉 달 만에 책 쓰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책 쓰기를 단기간에 이제 끝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책 쓰기에 성공하기 위한 또 세 가지 어떤 근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힘 세 가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힘 세 가지를 알려면은 책 쓰기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도 좀 말씀해 드리고 책 쓰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힘 세 가지도 같이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책을 쓰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잡고 뭐라느냐?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많이 언급한 이유는 굳이 하나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도 보지만은 유튜브도 봐주고 구글도 봐주고 커뮤니티도 가보고 논문도 봐주고 등등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거를 전방위적으로 모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팟,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주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게 정수기의 필터예요. 정수기의 필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관점이고 내 생각, 내 관점. 이걸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책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쓰기의 근본 개념을 정확히 세워야 돼요. 글쓰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글쓰기 아니고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이에 대중에 대한 분석, 경쟁 노선에 대한 분석, 자기 미래에 대한 분석, 이런 걸 같이 좀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도 좀 만족을 시켜주고 경쟁 노선도 찍어 누르고 자기의 미래가 확실하게 브랜딩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각을 통과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도 되고 경쟁자들도 누르고 나도 확실하게 미래가 돋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책을 쓰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책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책 쓰기의 메커니즘이고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텍스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텍스트 이해력. 세 번째 암기력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융합적 사고력,
텍스트 이해력, 암기력 이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